맨날 하는 말이 이거예요. 저 몰라요.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이거 계속 시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늘어요. 공부하는 힘이. 교육 불평등을 만드는 정보 비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 남기정입니다. 백시영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학원을 다니면은 손해를 보고 있는 거다. 이런 경우라면은 학원을 다니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 라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공부 습관이 안 되어 있으면은 학원을 다니는 게 별로 효용이 없다. 기본적으로 학원계 교육계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데 뭐냐면은 원래 완성되어 있는 애들만 받아서 그거를 뽐낼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게 본질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학원도 그렇고 학교도 똑같은데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을 뽑아요. 사실은 공부라는 거는 그 전 과정이 훨씬 어렵거든요. 그런데 완성되어 있는 애들만 받아서 거기다가 이제 고명 하나 얹어서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애들이 다니고 있고 아웃풋이 이렇게 좋다. 이 뽐낼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잘 못하는 애들, 흔히 말하는 공부 습관이 안 잡혀 있는 애들은 들러리 쓰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전기세 내주고 학원 다니고 있다. 이렇게 안 좋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학원에 이런 아이들이 온다 하면은 교육하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공부 습관이 안 돼 있는 애들은 왜 힘드냐? 가르치는 게 공은 많이 드는데 되려 비난을 많이 들을 수가 있고 외부로 봤을 때는 홍보 효과도 안 나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학원에서 버리고 갑니다. 단적인 예를 말씀을 드릴게요. 고등학생이다 하는데 흔히 말하는 노베이스 그룹이에요. 상위권 애들, 하위권 애들 다 몰아놓고 뭐 학교별로 내신한다고 한 다음에 상위권 중심으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위권 애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다녀도 내 중심으로 수업해주니까. 근데 하위권 애들은 뭐예요? 느낌은 더 좋아요. 왜냐? 수업을 대체로 어떻게 합니까? 한국어로 설명해준다고요. 영어 지문을. 딱딱 들어맞는 거 듣고서 말이 되네. 조리 있게 잘 가르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보면은 잘 못 봐요. 왜냐? 내가 안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똑같은 수업 들었던 애들이 이렇게 잘하는 애들이 있네? 그러니까 이 수업 자체는 문제가 없었어. 하는 식으로 그냥 타협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걸 모르냐? 알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내가 한국어로 조리 있게 설명해주면 만족할 친구들이구나. 그리고 뭐 소화가 안 됐다는 건 난 알지만 지금 100명 깔아놓고 수업하고 있으니까 뭐 하나하나 봐줄 수는 없어. 스스로 하는 거야. 공은 너한테 넘어갔어. 하지만 내가 가르치는 반에서 전교권 애들 몇 명 나올 거니까 그것 때문에 내 수업에 대한 이 유효성은 효율성은 입증이 된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 이거 넘어가는 구조거든요. 이 수레바퀴에 이제 이 구조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은 학원 다니는 게 큰 효용이 없고 자기 위안만 되고 시간 다 날리고 이렇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학원을 다니는 게 큰 도움이 안 돼요. 뭐 그래도 이런 학생이 가야 되는 거는 잘하는 애들이 없는 데가 나을 것 같아요. 잘하는 애들이 많은 학원에 가면은 잘하는 애들 위주로 돌아가잖아요. 최소한 같은 반에는 좀 실력이 비슷하거나 학습 태도가 비슷한 아이들끼리 모이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 실력이 좋고 학습 태도가 좋으면 걔 위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역설적이죠. 저기 전교 1등이 다니는 학원이야. 가도 크게 소용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약간 소수고 잘 모르고 근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지도하신다. 그럼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는. 근데 그런데 가면은 뭐 6개월 동안 실력 향상은 바로 안 나올 수가 있죠. 기본적인 뭐 학습 태도라든가 이런 거를 건드려 주시니까. 기본 공부 습관이 이런 거예요. 책이 있다. 이거를 배우는 게 목적이다. 하면은 파악하려고 계속 시도해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실천하는 애들이 반 이상은 절대 안 돼요. 그냥 수업 시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흥미로운 얘기는 집중해서 듣다가 흥미롭지 않게 느껴지는 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이러다가 뭐 하라고 하면은 신용하다가 수업 끝나면 가고 숙제를 하라고 해요. 뭐 학교든 학원이든 뭐 과외든 간에 숙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쪽 채우기, 빈칸 채우기 그리고 답에다 동그라미 치기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냥 하는 애들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100%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도 학업의 반 이상을 그렇게 임하는 애들이 반 이상의 학생들이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스스로 계속 생각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걸 이해하려고 하고 여기서 파악한 정보를 여기 다른 데서 파악한 정보랑 조합해서 의미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시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학업 효과가 별로 없어요. 뭐 사연들 중에 보면은 뭐 저희 학원에 레벨 테스트 보는 친구들도 그렇고 뭐 학원을 많이 다녔어요. 4년 이상 다녔다 이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그런데 실제로는 굉장히 기초적인 것도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학생들을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같이 공부하는 거 지켜보고 하면은 원래 타고나게 못하게 태어난 애들이냐? 그게 아니라고 저는 봐요. 대부분은 안 그랬어요. 할 수 있는데 누가 관심을 갖고 좋은 습관을 형성시켜주고자 하는 게 시도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집에서 돼야 돼요. 왜 이게 과외를 해도 안 되냐? 학교는 그렇다 쳐도 과외를 해도 왜 안 되냐 말씀을 드릴게요. 과외가 비쌉니다. 뭐 기본 한 3, 40만 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을 받고서 책을 펴고 내가 말하고 있는 부분이 어딘지 계속 봐야 돼. 그 스스로 생각해. 그리고 글자가 써 있어 이해하려고 노력해. 이것만 계속 시킨다고 해봐요. 진도 안 나가요. 이게 사실은 공부 습관을 잡아주는 지도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살짝씩 들어보신단 말이에요. 과외를 하면. 제 옛날에 경험을 이제 비춰봐도 주스 같은 거 이제 갖다 주시는 것처럼 하면서 살짝 들어보세요. 이걸 계속 하고 있다. 부모님이 뭔가를 갖다 줄 때마다 맨날 이러고 있다. 하면은 부모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혹시 지금 뭐 하신 거냐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나와요. 하는 게 없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공부 습관이라는 거는 진도 빼는 거랑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뭐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대체로 아이들은 이걸 싫어해요. 그래서 과외 선생님 막 험담하거든요. 저 선생님 와서 가르치는 것도 없고 나 배운 게 없어.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고 나한테 맨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끊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습관 같은 거 잡아주려고 했던 과외 선생님들은 이렇게 몇 번 하다가 이거는 반응이 진짜 안 좋다. 내가 이렇게 신경 써서 이게 실은 수업 전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게. 신랑이 하듯이 이렇게 진행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내가 열정을 쏟고 이렇게 지도를 하려고 했는데 욕만 먹는구나. 비난만 듣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그냥 구색을 갖춘 수업을 하게 돼 있어요. 소수로 놓고 하는 학원이라도 안 쳐다놓고 야 네가 스스로 의미 파악해. 애가 저 잘 모르겠는데요. 습관 안 되는 애들이 맨날 하는 말이 이거예요. 저 몰라요.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근데 알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는 시도를 안 하면은 이걸 계속 시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늘어요. 공부하는 힘이. 그거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 놓고서 이제 안 알려준다고 집에 가서 엄마 저기 선생님이 안 알려줘. 이상해 선생님이. 아니 난 배우러 갔는데 나한테 자꾸 스스로 하래. 그럼 내가 거기 왜 가? 진짜 이상한 선생님이야. 이렇게 되니까 학원에서도 이거 못해요. 그래서 집에서 하라는 거예요. 진짜 학습에서 제일 힘든 부분은 집에서 거의 다 해요. 우리 원서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원서 읽기 중에서 제일 힘든 벽이 뭐냐면은 첫 단계예요. 첫 단계. 아이한테 지금 내가 이거를 단어를 모르는데 책을 읽게 만들게 하는 거. 그게 익숙해지게 만드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익숙하지 않은 애들은 아니 단어를 모르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거 뜻을 파악하라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야? 단어를 모르는데 뜻을 어떻게 알아요? 알려주세요. 이런다고요 다. 그림이랑 매칭을 시키든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활용하든 간에 잘 이해가 안 되면 이걸 기억에 담아뒀다가 쪽을 넘기면서 비슷한 표현이 나오면은 그 전거랑 대조해보면서 의미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선명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하는 거. 이거 뚫기가 제일 힘들어요. 원서 읽기에서. 근데 그거는 어디서 이게 형성이 돼서 옵니까? 일반적으로.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보니까 이미 좀 형성이 돼 있어요 애들이. 잘한다는 애들은 이게 다 돼 있어요 다. 누가 이걸 해준 거예요? 집에서 해준 거예요. 집에서. 부모님들이. 누구도 해줄 수 없어요. 책 읽기를 한다 그래서 요거 공부 습관을 좀 높일 수가 있는지. 저는 공부 습관을 잡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다른 자극을 다 차단하고 책 읽기 하는 거다. 일단은 한글로 읽는 것부터 하면 돼요. 영어는 이 친구들은 둘째 문제예요. 일단은 책이 모국어로도 이게 안 되거든요. 사실은 한글로는 책 읽어도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닐 거예요. 쉬운 책을 갖다 주고 읽어도. 그래도 이 책 읽기를 통해서 하는 추구하는 건 뭐냐면은 잘 모르겠는데 알려고 하는 마음을 키우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든 단서를 찾아서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끔 만드는 장치가 책이라고 봐요. 이게 안 되면은 공부는 뭐 이렇게 잘 되기가 힘들다. 공부 습관이 안 돼 있는 아이들은 진짜 필요한 거는 뭐냐면은 가만히 진득하니 앉아서 그냥 글자를 보는 거 훈련하는 거. 집중해서. 이걸 해야 되거든요. 누가 설명을 안 해줘도 옆에서 말로 재미있게 안 해줘도 스스로 글을 읽고 파악하려는 시도를 하는 거. 이게 당연하다는 거를 체화를 시켜야 돼요. 이거를 상징적으로 잘 드러낼 수 있는 게 책 읽기예요. 한글 책이든 영어 책이든 상관없어요. 혼자 책을
읽어서 한 자리에서 진득하니 1시간 이상 읽을 수가 있냐 없냐, 이게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이 학습자가 자기가 파악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이게 채워지냐? 절대 다 채워질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임계점은 30분이에요. 20분은 조금 모자라요. 나이를 좀 줘야겠어요. 중학생이에요. 근데 30분 동안 앉아가지고 어떤 책이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언어든지 상관없어. 어떤 난이든지 상관없어. 30분 동안 조용히 책을 읽을 수 있냐? 30분 동안 조용히 책을 읽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 학습 의지 있는 거고 학원 가서도 따라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30분 동안 책을 못 읽는다. 중학생인데. 이건 학원 가도 별로 크게 효용이 없을 거예요. 초등학생 같으면은 이거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초등학생이면 20분. 저학년은 한 15분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15분에서 20분 정도 책을 못 읽는다. 그러면은 학원에 가도 쉽지 않아요. 공부 습관이 잡혀있든 안 잡혀있든 학원 보낼 이유가 없네 라고 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공부 습관이 잘 되어 있으면 그래도 좀 스스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공부 습관이 안 되어 있으면 낭비니까. 학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학원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공부 습관이 잡혀있다, 학원이 효용이 있어요. 어떤 데서 있냐면은 정보, 자료, 그리고 교류에서 있어요.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일단은 정보가 중요해요. 이 친구들은 습관 같은 거는 좋긴 하지만 세상에 어떤 학습 방법이 있고 어떤 개념이 있고 무엇을 배우고 어떤 책이 존재하고 이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알려주는 거는 효용이 있다. 물론 정보 검색하면은 어찌어찌 찾을 수도 있는데 이 검색하는 데 들이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다 찾기는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정보 그런 거에서 차이가 있고, 그리고 자료, 뭐 예를 들어서 책을 읽고 글쓰기를 하고 싶어. 근데 뭐에 대해서 쓸지 잘 모르겠네. 그럼 이제 그 관련된 밀접한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주제 같은 거를 제시받으면 좋잖아요. 그것도 교육 자료라고 봐요. 그런 게 뭐 도움이 된다. 혼자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온전하게 하기엔 좀 힘들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 보는데, 교류하고 싶다. 이 지적인 활동을 혼자 하는 것도 즐거운 면이 꽤 많은데 같이 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야, 나는 정말 별로라고 생각한 그런 학습 분야인데 옆에 있는 저 친구는 이거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아, 대체 매력이 뭐야 이거. 이렇게 교류하면서 얻게 되는 즐거움이 크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란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가 가르치는 분야에서만큼은 그 학습의 의의를 체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야, 나는 이거는 정말 나한테는 저기 공감을 못 일으키는 저기 과목인데 공부를 했고 이거 가르치고 있을까? 들어보면 아, 이게 이런 매력이 있었구나. 교류하면서 얻게 되는 깨달음, 즐거움도 크다 이렇게 봐요. 원래 좀 잘 못했던 친구들 인연으로 만나서 이 친구들 잘 이렇게 해줘갖고 진짜 많은 성취를 이루게 해주는 거, 저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뭐 경험 말씀드리면은 왜 쉽지 않냐? 이게 좋은 평가를 받기가 힘들어요. 그 흔히 말하는 노베이스라는 친구들을 가르치는 게 시간이나 에너지는, 그리고 정신적인 이제 그 피로감은 엄청 훨씬 크거든요. 그런데 뭐 성적으로 이어지는 거는 굉장히 저조해요. 뭐 실은 10년 이상 도전했는데요. 그렇게 잘 됐던 경우는 드물어요. 저 자신도 뭐 반성하는 부분이 많긴 한데 앞으로도 좀 쉽진 않다 생각은 해요. 그 남원장님이랑 저는 좀 표현이 다른 것 같아요. 남원장님이 이제 공부 습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공부 의지. 뭐 공부에 대한 좀 경험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있으면 그 지도할 마음이 좀 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뭐 이게 그냥 공부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인생 전반에 관한 얘기라고 봐요.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인가요? 자동차 청소하는 게 있어요. 학급 운영비, 뭐 학급 후에 운영비 같은 걸 버는데 그거를 이제 주말에 자동차 그 청소를 하면서 그거를 학급비를 버는 거예요. 아니, 자동차 청소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래서 밑에 카펫도 빼고 다 이렇게 하고 이 카펫도 털고 제대로 하고 되게 더러운 차였어요. 아, 뭐 이렇게 더러워 하면서 닦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랑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불구하고 열심히 한다 하면서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느낀 게 청소를 하려면 제대로 청소를 해드려야지. 돈 받고 하는 건데 이렇게 안 하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공부도 비슷할 것 같아요. 공부하러 왔으면은 공부해야지 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마음이 계속 지속되면 아마 몇 년씩 하면은
뭐 이거는 학습 태도라는 게 이게 다 주어지고 오고 그게 나중에 공부를 끝내고 나서도 어떤 일을 했을 때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 듣겠구나. 만약에 학원을 가는데 뭐 학원 갈 마음이 없는데 학원 가는 거는 시간 낭비가 될 것이고 학원 가서 공부할 마음이 있는 학생은 가서 얻는 게 있을 거다. 오늘은 이런 경우라면은 학원을 안 다니는 게 낫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정도로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